안녕하세요. 2026년 위반 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전망에 대해 이야기 나눌 브라이언입니다. 과연 내 건물도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2026년은 위반 건축물 소유주들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중요한 해입니다. 희망적인 측면에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어 11년 만에 양성화의 기회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위협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2026년 이후에는 AI 기반의 항공 촬영을 통한 단속이 훨씬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이행강제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지금이 마지막 버스라는 인식을 가지셔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2026년의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 가이드는 2014년 특별조치법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분석한 내용입니다. 확정 법안에 따라 세부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원칙들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십시오. 생존의 제일 원칙은 바로 50% 룰입니다. 전체 연면적 중에서 주거용 면적이 절반을 넘어야만 양성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가와 주거가 혼재된 건물이라면 상가 면적보다 주거 면적이 더 커야 한다는 것이죠. 이 기준은 2014년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것이며 2026년에는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숨겨진 계산법입니다. 단순히 등기부등본상의 면적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합법적인 면적에 무단으로 증축된 위반 면적까지 모두 더해야 전체 연면적이 산정됩니다. 이 전체 연면적을 기준으로 다음 장에서 설명드릴 면적 제한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면적 제한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단독주택은 165제곱미터, 다가구 주택은 330제곱미터, 그리고 다세대 주택은 세대당 85제곱미터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반 면적을 포함한 전체 연면적을 기준으로 이 면적 제한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면적 산정의 함정을 시나리오로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합법적인 면적이 300제곱미터인데 불법으로 40제곱미터를 증축했다면 총 면적은 340제곱미터가 됩니다. 다가구 주택의 기준인 330제곱미터를 초과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구제 대상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불법 면적이 단 1제곱미터라도 초과하면 구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A, 상가주택의 정석입니다. 상가 60제곱미터의 주택 240제곱미터가 합법적으로 있고 여기에 불법으로 30제곱미터가 증축된 주택 면적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주택 총 면적은 240에 30을 더해 270제곱미터가 되고 전체 면적은 330제곱미터입니다. 주택 비율이 81%로 상가 면적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양성화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B, 상가를 불법 증축했다면 어떨까요? 주택 3개층과 상가 1개층이 있는 건물에서 상가 부분을 불법으로 30제곱미터 증축한 경우입니다. 상가는 120제곱미터에 30제곱미터를 더해 총 150제곱미터가 되고 주택은 180제곱미터입니다. 여전히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인정받아 상가 불법 증축 부분도 구제될 수 있는 사례입니다. 다음은 시나리오 C, 비율의 역전입니다. 불법 증축 덕분에 양성화 대상에 포함되는 재미있는 경우인데요. 기존에는 상가 80제곱미터, 주택 60제곱미터로 상가 면적이 더 커서 양성화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불법으로 25제곱미터를 증축하여 주택 면적이 85제곱미터로 늘어나면서 상가보다 주택 면적이 더 커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불법 증축이 오히려 주거 비율 50%를 넘기게 하여 양성화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무단 용도 변경입니다. 일명 근생빌라라고 불리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근린생활시설, 즉 상가를 주택으로 무단 개조한 경우인데요. 이는 시정이 가능한 위반으로 간주되어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무단 용도 변경은 안 되는 것일까요? 정부는 생계형 위반과 무단 용도 변경을 다르게 봅니다. 무단 용도 변경은 건축주의 의지로 원상복구가 가능한 영역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즉, 마음만 먹으면 다시 상가나 사무실로 돌릴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용도 변경은 양성화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없을까요? 첫 번째 대안은 정식 용도 변경입니다. 가장 중요한 체크리스트는
주차장 확보입니다. 만약 여유 부지가 있다면 지금 바로 건축사와 상담하여 정식으로 용도 변경을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정화조 용량 확인 등 다른 사항들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주차장 확보가 불가능하여 정식 용도 변경이 어렵다면 두 번째 대안은 원상복구입니다. 주택시설을 철거하고 원래 용도인 상가나 사무실로 복구하는 것이죠. 평생 이행강제금을 내느니 일시적인 공사비를 들여 자산 가치를 지키는 고육지책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추측하지 말고 계측하십시오. 첫째, 위반 면적을 포함한 실제 면적을 줄자로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둘째, 전체 연면적 대비 주거 비율이 50%를 넘는지 계산하십시오. 셋째, 단독주택 165제곱미터, 다가구 주택 330제곱미터 등 면적 제한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십시오. 2026년 오직 준비된 건물주만이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